제임스 신님이 정암철 씨의 그 보궐선거, 정암철 씨는 이제 문재인 씨의 그 임기가 5년이고 보궐 대통령이고 잔여 임기만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라는 것이 정암철 씨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신이란 그 아이디 쓰시는 분이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궐 임기란 잔여 임기 기간을 말한다. 이것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 나라에서 국민이 자신의 의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곳에는 동일한 시스템이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각종 행정의장 기타.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상세히 나와 있다. 대통령 선거 일자를 왜 이 날짜를 잡는가 하면 여러 가지 한 나라가 재정 문제 1년, 청산 문제, 종합적인 것을 함유하고 있는 날짜이기 때문이다. 추석, 새해, 크리스마스, 대통령 선거, 월, 년, 요일, 기타 이러한 것들은 바꾸고 싶다고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왜 보궐선거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임스 신이란 필명을 가지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는 이유는 오늘 그 백준흠 씨 그 인터뷰에 이제 정암철 씨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문현동 금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미에 그 지난 5구 대선의 그 부정선거 의혹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보궐선거 임기가 5년이란 보궐 임기를 채우고 그러니까 1년 2개월인가요? 그거 채우고 문재인은 그만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라고 정암철 씨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그 자리에는 이 강적 태극사랑 고선이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이 강적이 앉아있었다. 저는 이제 그 보궐 임기를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문재인은 보궐 임기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정암철 씨는 문재인은 이제 5년이다. 그래서 이제 태극사랑 고선도 상당히 강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가 끝나고 근처에 어디 찻집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이 붙었는데 승부는 안 났습니다. 승부는 안 났고 정암철 씨가 저한테 공직선거법 왜 임기가 나와 있대요. 그 대통령은 5년으로 한다는 임기가 잔여 임기로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직선거법에. 그래서 제가 이거 공직선거법으로 대통령의 그 임기를 정한다는 것은 이거 너무 하위법으로서 헌법사항을 규정한다는 게 이게 좀 대칭이 안 맞는다. 그래도 어쨌든 공직선거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은 나에게 이메일로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정암철 씨가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공직선거법을 확인은 안 했는데 제 예상으로는 공직선거법에 과연 대통령 보궐선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규정이 저는 안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확실히 안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는데 그래도 헌법학자라고 이제 자칭하시는 분은 그 여성분 그 이름은 제가 잘 기억 못 하는데 메디칼이 아니고 리걸마인드인가요? 그분은 줄창 문재인 씨의 임기는
이미 끝났다. 전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나머지 자녀 임기가 이미 다 지났으니까 끝났는데 저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고, 그 정도 되는 분은 아마 공직선거법을 이미 다 서치하지 않았을까. 그분이 그래도, 그분의 배경은 전 모릅니다. 배경은 모르는데 그래도 헌법학자라고 자처하시는 분이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공직선거법 정도를 그분이 서치를 안 했다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서치를 해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거기에 대응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아마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암철 씨가 공직선거법 조항을 저한테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건 조만간 결판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임스 신 씨를 대신해서 정암철 씨하고 오늘 그 토론회 장에서 이제 링에 올라서 몇 라운드를 제가 뛰었어요. 그래서 정암철 씨가 이제 강적 태극사랑 고선을 만나서 이제 뭐 KO 펀치를 많이 휘둘렀는데, 제가 또 그 KO 펀치를 맞을 사람도 아니고, 자, 정암철 씨가 이제 그 뭐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로 많이 이제 하면서 무엇을 주장했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6개월 남았을 때에 헌법에 의하면은 곧바로 뭐 60일 이내에 그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6개월 남았을 때 대통령 돼봐야 4개월 하고 그만둔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따져볼 때도 전임자의 자녀 임기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를 너무 할 게 많아서 그 말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그 말에 대한 반박을 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6개월 남고 이제 고리가 되었을 때 보궐선거를 했다. 그러면 2달 걸려서 선거하고 이제 나머지 자녀 임기가 이제 뭐 3개월 남았다. 그러면 3개월 하고 그만둔다 이겁니다. 그게 법적 규정입니다. 법 규정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럼 3개월 남았으니까는 5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법 규정에 3개월 돼 있으면 3개월 하고 간두는 거고, 하루 하면 하루 하고 간두는 거고, 이게 법이다. 너무 꽉 막힌 얘기 같지만 그걸 제가 지금 반박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정암철 씨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거는 이거였습니다. 왜 헌법에는 그러면 보궐선거에 선거를 해서 당선된 당선인은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한다는 규정도 없고 5년을 한다는 규정도 헌법에는 없습니다. 헌법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냥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 당선된 사람이 전임자의 자녀 임기인지 아니면은 5년 하는 건지 헌법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과거 초대 헌법이라든지 최규하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유신헌법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보면 그 헌법에는 그 대통령 고리 시 보궐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라는 규정이 헌법상에 있었어요. 그게 재헌헌법에 있었던가요? 제2공화국은 이제 내각 책임제였으니까 잘 확실히 모르겠고, 하여간 유신헌법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서는 그게 실행됐어요. 유신헌법, 즉 제4공화국 헌법, 박정희 대통령 때
거기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고리되자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 체제로 출범하다가 최규하 대통령이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정식 대통령으로 출범해서 대통령직으로 있다가 그때 실세로 등장한 전두환 사령관의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을 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사임을 하고 고리가 되자 그 대통령이 고리가 되자 그때 전두환 그때 전두환 씨가 뭐 사령관도 하고 뭐 몽창 그 요직을 뭐 몇 개씩 겸임했지요. 그래가지고 무슨 국보인가요? 뭐 그것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 보궐선거 형식으로 해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었습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제4공화국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유신헌법상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접선거지만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곧바로 개헌을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개헌을 하면서 국보인가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해당하는 무슨 또 국민회의 같은 건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면서 그건 이제 제5공화국 출범이죠. 제4공화국이 이제 문을 내리고 개헌을 하면서 전두환 헌법을 그때 만든 거였죠. 전두환 헌법, 즉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그때 이제 5공화국의 헌법으로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는 보궐선거가 아니죠. 5공화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해가지고 뭐 6년인가 7년인가 뭐 단임제를 실천한다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으로 그때 취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5공화국이고 5공화국에서 다시 6공화국으로 노태우 대통령으로 된 거죠. 노태우 대통령이 된 것은 6.29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노태우 씨가 받아들이면서 6공화국 헌법으로 하면서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돼서 6공화국 헌법으로 직선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공화국 헌법상에서 5공화국에서는 그 전두환 헌법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이 5공화국 헌법으로 그 당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것이고 제4공화국 즉 유신헌법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그때 사임을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됐습니다. 그게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운다는 그 조항이 유신헌법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헌법인가요? 하여간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있어서도 보궐선거의 경우 대통령이 고리돼가지고 보궐선거를 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명문 규정이 초대헌법인가 3공화국 헌법인가 좌우간 유신헌법엔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제가 안 찾아봐서 확실히 그 헌법을 안 찾아보고 하는 얘기라. 어쨌든 유신헌법상에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천되었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윤보선 씨의 경우에는 그 전임자의 자녀 기간 이런 거 가지고 그때 박정희 그건 제가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기억 확실히 않아서. 어쨌든 유신헌법에서는 전임자의 잔임기 기간으로 한다는 명문 규정도 있었고
실제 실천도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내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정암철 씨한테. 그러니까 정암철 씨의 대답이 뭐냐 하면, 왜 대통령이 5구 대선에서 전임자의 자녀 임기가 아니고 왜 새로 5년 시작하는가 하면, 정암철 씨의 설명에 의하면 다른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국회의원 300명을 뽑아서 전체로 해서 그 중에 고리가 되었을 때는 보궐선거에 당선된 자는 당연히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채우지만, 대통령은 단일 선거라고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단일 선거.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임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보궐선거로 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대통령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5년을 시작하는 것이다.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논리가 틀렸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신뢰를 들면서, 유신헌법에 있어서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것이 실천되었다. 헌법상. 비록 그것이 간접선거였지만 어쨌든 간접선거이든 직접선거이든 좌우간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간접선거를 통해서 됐다 그래서 단일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녀 임기 그게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정암철 씨 논리를 깼습니다. 예. 그 정암철 씨도 거기서 받아들였어요. 나의 지적을. 예, 단일 선거라는 거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유신헌법상의 대통령 선거도 단일 선거였거든요. 대통령만 뽑았잖아요. 비록 간접 선거지만. 그럼 간접 선거냐 직접 선거냐가 자녀 임기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직접 선거로 해서 뽑았든 간접 선거로 해서 뽑았든 그건 관계없는 거고, 어쨌든 단일 선거, 즉 대통령 혼자 뽑기 때문에 전임자의 자녀 임기에서 벗어난다. 즉 5년을 하게 된다는 설명은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제가 정암철 씨 논리를 깼습니다. 이렇게 태극사랑이 강적이에요. 고선이 강적입니다. 그래서 정암철 씨의 케어 펀치를 날렸는데 난 그래서 싹 피하고 이제 카운터 펀치를 쳐가지고 정암철 씨를 이제 다운시켰죠. 제가. 그래서 정암철 씨가 다시 또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그 단일 선거기 때문에 5년 한다는 건 이제 접고, 그건 제가 깼으니까 꽂고, 공직선거법에 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 그래서 저는 당신 얘기가 맞다면 공직선거법이 너무나 하위법이지만 헌법사항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다는 거는 이건 균형이 너무 맞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사항인데,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의 임기를 공직선거법이라 그러면은 한참 하위법인데, 그런 하위법의 헌법사항을 유보한다. 그걸 이제 법적으로 유보한다 그러거든요. 헌법 유보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공직선거법에 일임된다는 거는, 이거는 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공직선거법이라도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당신 그 기억이 확실하냐? 그거를 검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았어요. 핸드폰으로. 공직선거법은 못 찾더라고요. 정남철 씨가. 그래서 못 찾고, 저희가 찾아서 이메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현재까지는 점수가 더 일단 다운도 한번 시켰기 때문에 점수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만약에 그런 조항이 나온다 그러면은 공직선거법에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자녀 임기가 아니고 새로 5년을 시작한다 이런 규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헌법사항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헌법 구조, 헌법 삼권 분립의 헌법 구조를 정하는 헌법상의 헌법기관의 헌법 권력을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러한 한참 아래죠. 하위법이죠. 한참 아래인 하위법으로 그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좀 법원리상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변호사님 누구죠? 우리 애국우파 운동 같이 했던 이번에 탄핵한다고 썼던 그 변호사님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그 양반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씨의 이 보궐선거 대통령의 임기설 5년이냐 전임자의 자녀 임기냐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맡길 수는 없다. 예. 이거는 법률 해석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예? 법률 해석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 신임을 물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그 양반이 그 변호사님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견해. 제 사견에 의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가 좌파들이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다면 전임자의 자녀 임기라는 것을 많이 물었을 것입니다. 선거하기 전부터. 예. 5년을 안 주려고 좌파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선거 투표해도 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 보궐선거의 전임자의 자녀 임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든지 뭐 열심히 공론화시키든지 뭐 따져보자 이러면서 선거 전에 그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좌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그것을 일체 말 안 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지고 묵시적 동의가 있는 걸로 만들었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한국당 이쪽에서는 워낙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완전히 휘청휘청 거리고 말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그 지도자들도 변변치 못해가지고 이 중요한 사항 지금 우리가 5구 대선을 하는데 이게 보궐선거가 맞는데 전임자의 자녀 임기냐 아니면 5년이냐 이거를 따지질 않았어요. 그 한국당, 새누리당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그거를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그러한 조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헌법 사항을 공직선거법에 맡긴다는 것은 법논리상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이걸 분명히 하자.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할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자. 이렇게 공론화시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묵시적 승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중요한 사항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대통령 임기가 6개월 남았을 때는 뭐 보궐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전임자의 자녀 임기가 뭐 투표해서 뽑아서 뭐 그러면 한 석 달 하고 내려간다. 그런 식으로 할 거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 뭐 하루밖에 안 됐나 하루 하고 또 선거하든지 낭비가 될지 모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해석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전임자의 자녀 임기가 뭐 2년 남은 경우 또는 뭐 4년 10개월 남은 경우는 그럼 어떡할 거냐? 뭐 4년 10개월 남았을 때 보궐선거 하면은 그때는 낭비가 아니거든요. 전임자의 자녀 임기가 뭐 4년 10개월씩 남았을 때는 5년이나 빗가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하는 게 스무스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란 것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스무스해지고 저렇게 하면은 빡빡하니까 뭐 5년으로 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년 10개월이 남았든 3개월이 남았든 좌우간 전임자의 자녀 임기다 그러면 그거 채우는 거예요. 법조항은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거지 뭐 임기가 얼마큼 남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적용을 달리한다 그러면 그건 법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리벙벙하게 굉장히 후진적으로 그냥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녀 임기 기간의 문제가. 이건 분명히 선거하기 전에 국회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5구 대선을 하는데 이게 전임자의 자녀 임기냐 아니면 5년 새로 시작하는 거냐 이거가 공론화 되었어야 하고 거기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아니면 결정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공직선거법 같은 이런 하위법 말고 아니면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어떤 헌법상의 뭐 부칙에 해당한다든지 부칙에 준하는 어떠한 하여간 국가 비상적인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번 경우에는 이 선거가 전임자의 자녀 임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백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어떠한 좌파들은 계산, 우파들은 뭐 배신자들은 야합, 또 배신 안 한 충성파들은 어벙한 거, 뭐 이렇게 돼 가면서 지리멸렬했으니까 우파 진영은 후보도 뭐 단일화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데까지 신경 쓰지 못하면서 완전히 자멸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전임자의 자녀 임기 기간이냐 새로 5년이나 이거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이것이 그냥 5구 대선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실은 충분히 돼요. 충분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은 침묵하고 있어요. 현행 헌법은 보궐선거에 있어서 전임자의 자녀 임기 기간인지 새로 5년 하는 건지 헌법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암철 씨는 공직선거법에서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있는 걸 확인시켜야 제가 확인이 되는 거고 아직은 모르겠고요. 또 있다고 하더라도 법 논리상 너무 하위법이 최상위법을 규정한다는 것은 그건 법 논리상 좀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헌법적 불비사항입니다. 헌법적 흠결이에요. 헌법 흠결. 흠결된 헌법을 제정했고 대통령 권리란 비상사태가 안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흠결이 드러나지 않다가 이번에 그 흠결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헌법적 흠결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럼 헌법적 흠결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흠결이었으니까. 예. 근데 흠결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를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고 뭐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엄철 씨가 얘기한 그 단일 선거, 대통령 한 사람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다라는 설명은 제가 분명히 논파를 했어요. 그건 논파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한 선례가 우리나라 헌법상 존재한다. 전임자의 그 잔여 임기로 한다는 그 헌법상 그 존재한다. 예, 그것을 제가 해서 논파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이 안 되고요. 지금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의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엄철 씨와 실제 그 스파링을 한 내용으로 답변이 어느 만큼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옳고 그른 거는 일단 나중 문제로 하더라도 일단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 삼을 수는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벙어리 꿀먹은 듯이 뚝 따먹은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상태는 뭔가 잘못되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법논리상 공직선거법으로 헌법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아래 거 가지고 위에 거, 이거는 약간 좀 그래요. 조금 궁색합니다. 그 논리가. 그 논리가 약간 궁색합니다. 헌법적 불비사항이었기 때문에, 헌법 흠결이었기 때문에, 이 헌법 흠결이라는 것이 발견된 이상, 그것은 대통령 선거 전이든 후이든 그 헌법 흠결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헌법 흠결을 법률 해석으로 할 수는 없다. 그것이 그 변호사님 주장이고, 법률 해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국민투표라든지 어떤 국민 신임 이런 것을 물음으로써 그 헌법 흠결을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라는 그 의견에는 저는 찬성합니다. 또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씨는 정당성에 있어서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것입니다.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지도가 내려가면은 꿈틀꿈틀 일어나는 문제예요. 지금은 이제 뭐 지지도 고공행진이라고 뭐 날조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걸로 힘입어서 밀고 나가고 있는데, 정당성이라는 것은 지지도를 잃게 되면 다시 고개를 쳐들고, 당신은 왜 그때 그 보궐 잔여 임기 그거를 문제 삼지 않았느냐 하면서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정당성이란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그게 좌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머리 짧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이냐 세로 5년이라는 걸 공론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세로 5년이라는 걸 관철시켜가지고 투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는 뭐냐 하면은 좌파들의 그 어떠한 그 좌파들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거를 공론화시켰다가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이다 라고 될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이 어떻게 보면은
더 높았습니다. 예, 더 높았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씨는 그런 선거에 나와봐야 뭐 10개월 하고 이제 다시 그만둬야 되는 거니까 나올 수도 없고, 거기 나왔다가는 다음번 이제 대통령 선거 못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돼서 이 문제가 헌법적 흠결 사항인데 얼렁뚱땅 넘어간 대통령 탄핵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암철 씨 의견에 아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저는 정암철 씨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암철 씨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유연한 것 같지만, 유연한 사고는 좋은 거지만, 법이란 것은 그 법 논리가 있고, 예, 적용을 할 때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적용하면 그 법이 아닙니다. 뭐,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뭐 4년 10개월 남았을 때와 6개월 남았을 때와 적용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건 법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4년 10개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하든 3개월 남은 걸 하고 간두든 그 적용, 그러면 뭐 굉장히 뭐 절차가 어려워진다, 뭐 그건 걱정하면 안 돼요. 법 적용에 있어서. 적용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하고 다시 퇴임하고 다시 재선거 5년짜리 대통령 선거를 하든, 그거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유도리를 주게 되면 이거는 법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걸 이용해 먹는 어떠한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적 불비사항을 그런 식으로 해결해 간 이상한 보궐선거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도 공론화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가. 이런 법치의 상실이죠. 법치의 상실. 대통령 탄핵에서 법치의 상실이 이루어졌고, 또 5구 대선에서 보궐선거에서 그것이 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절대 선진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이게 증명되는 게 탄핵에서 증명되었고 보궐선거에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것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굉장히 뭐 당연한 것을 문제 삼는 사람으로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정암철 씨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헌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암철 씨 의견에 반대하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보궐선거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